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테슬라 주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어제 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로이터에서 어, 로이터에서 그 갑자기 생각했네. 아, 너무 터무니없는 뉴스라서 터무니없다기보다도 그 모델 2 그 내부의 익명의 내부 제보자에 의하면 네, 모델 2 프로젝트를 폐기한다더라 카더라. 네, 누군지는 밝히지 못했고 네.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이 좀 어제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가다가 또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마치 되받아치기를 하는 양, 예. 자 애프터 마켓에서 네, 왜 장중에 발표를 안 했을까? 네. 머스크가 시간을 타이밍을 봐서 한 건지 애프터 마켓에서 예, 그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한다. 이런 트위터를 올려가지고 트윗을 올려서 주가가 또 급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악재 급락했다가 호재 급등했다가 뭐 이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그래서 다들 어지러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큰 음봉이 나타났죠. 지금 나스닥의 일봉 상태고 주봉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본 김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스닥의 상태는 뭐냐면 일단 전고점을 뚫은 거 자체는 좋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많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식 이 추세의 기본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 이게 가장 기본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전 저점을 깼다가 올라갔다가 깼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의 확률이 0.1% 정도밖에 안 돼요. 99%의 추세는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막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는 주식시장에서 헷갈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 현 상황은 이제 작년하고 비슷해요. 작년처럼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지만 많이 올라가고 조금 하락하고 많이 올라가고 조금 하락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건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일단은 이제 정황상 보면은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간 경우에 많이 하락을 해도 전 저점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할 확률이 높은 거죠. 또 많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좀 하락이 있어도 전 저점을 깨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작년처럼 좀 하락 나올 수 있겠죠. 나오려면 나올 수 있겠죠. 나온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주요 저점을 깰 확률이 적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 현 상황 자체는 이제 많이 상승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20년처럼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뭐 다 내리는 건 아니에요. 예. 추세라는 것은 그냥 갈 때까지 가다가 보면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꼭 내려야 된다는 없고 예. 추세가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미리 예단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룸이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반등 좀 못하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요때처럼. 자 어쨌든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처럼 좀 여기다 좀 정체가 되는 그런 하락이, 그러니까 조정 하락 뭐 이런 거, 뭐 횡보 조정이든 뭐 좀 하락이든 작년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예. 하락할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진행이 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이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승 초기에 타지 않으면 여기서는 신규로 들어가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갈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좀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사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부담이 되니까, 떨어질지 모르니까 가면 갈수록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어제 이제 그 롤러코스터를 탔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이제 재료에 대한 이제 파급력인데요. 자, FSD를 한 달간 체험시키겠다.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그래서 엄청난 그 파급력이 있는 재료였는데, 하루 그러니까 1일 천하였어요. 예, 바로 급락을 맞아버렸죠. 그 재료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엄청나게 손실을 보셨죠. 아마 손절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리고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FSD의 재료가 사람들한테 정말 든든한 재료다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지지가 돼야 돼요. 좀 이렇게 풀백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풀백은 나올 수 있어도 이렇게까지 2단 하락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자체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재료였어요. 급등을 했죠. 아, 내가 저기서 못 샀어. 근데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냥 나를 버리고 버스가 떠나는 줄 알았더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해서 여기서 주가가 방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이터 같은 그런 카더라 통신 뉴스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심리가 굉장히 취약한, 테슬라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그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예, 그거하고 조금 연관된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유세하시는 분이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십시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작 투표소 가서 누굴 찍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에서 잘 나왔다고 해서 그냥 막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그 되게 이렇게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은 로이터 통신에서 공격을 하면은 그 공격이 약발이 정말 잘 먹혔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부정적인 언론들, 그리고 다 카더라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취재를 하긴 하겠죠. 상상을 해서 쓰진 않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블룸버그에서 2월달 중국의 판매량이 정말 급감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이 긍정적인 이쪽 편에서는 에이 그거 춘절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인도량 발표에서 확인이 됐죠. 그냥 춘절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었구나. 정말 탱탱 감소가 정말 심했구나. 그러니까 참 이게 계륵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 그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들이죠. 이게 맨날 언론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어쩔 때는 그 뉴스가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로이터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간 참 애매해요. 이런 언론들이 뭔 얘기를 하면은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또 안 믿기도 좀 그렇고, 예. 믿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아무도 믿지 말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머스크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음. 제가 24년간 주식 시장에서 느껴본 바는 대통령이 말해도 믿으면 안 되고 그냥 그 어떤 것도 믿지 말자. 그래서 저는 그냥 가격만 믿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음. 자, 이렇게 가격만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데, 자, 8월 8일 날 언베일, 보통 언베일이라고 하면 이제 신차 발표할 때 이제 언베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 언베일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로보택시의 개념이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가 혼자 돌아다닌다. 그렇게 해서 택시라는 것은 이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버. 그러니까 우버 차량에 기사가 있냐 없냐. 예. 그 차이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는 건지,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지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택시 영업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세금이 붙잖아요. 그리고 면허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웨이모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웨이모처럼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차량을 발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이 돌렸을 때 뭐 세금 문제 뭐 그런 거는 뭐 따로 이제 어플에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 로보택시를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돌려버린다. 이런 기업, 그러니까 이런 법인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돌려버린다. 그런 용도로 차를 출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주가 반응이 뭐냐면, 로보택시는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로보택시만 나왔다 하면은, 그러니까 FSD하고 로보택시만 나왔다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그냥 10배 올라간다. 거기다가 뭐 FSD 라이센싱까지 해버리면은 10배 올라간다. 엄청나다. 이제 이런 생각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이건 또 뭡니까? 의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우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8월 8일 신차 발표한다라는 뉴스는 그냥 하루에 그냥 한 20%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이건. 예. 그리고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파는 사람은 또 뭐예요, 이거? 예? 자, 그래서 이 주가 F도장을 봤을 때 상승폭하고 그다음에 하락이 나오는 거, 이게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좀 안 좋다. 이게 뭐 3.81%는 너무 약해요. 예. 정말 하루에 한 이게 이런 대박 뉴스면은, 그러니까 FSD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FSD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뭐 요거밖에 못 올라가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냥 급등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런 주가 있잖아요, 흐름. 이게 하루에 그냥 7%씩 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재료예요. 요건 뭐 별 재료도 없었어요, 이때는.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11월에도 하루에
그냥 점프 6.58%가 올라가 버립니다. 반등할 때 보면. 예. 근데 여기서 뭐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말 역대급 재료가 지금 며칠 간격으로 이번 주에 나왔는데 이 주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 많다라는 거죠. 예. 요걸로 이제 그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이렇게 대박 뉴스를 줬는데도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 하락 추세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무슨 또 언론들이 무슨 뉴스를 터뜨리지 않을까. 근데 터뜨렸다 하면은 이 뭐랄까 테슬라를 이렇게 그러니까 신봉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팔아제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쉽게 무너진다. 방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도 그러니까 뭐 로이터가 뭐라고 뉴스를 내놔도 뭐 모델 2 폐기됐대요. 그러면 그냥 흥치뽕 하고 그냥 흥치뽕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급락 매도가 나와 버린다라는 거죠. 매우 지금 심리가 불안한데 이것은 이제 하락기를 오래 겪다 보니까 요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나중에 이제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에 대해서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가선 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오더라도 이럴 때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상승 각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추세가 바뀔 때 이전 추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로보택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저의 생각인데요. 그 로보택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이것밖에 못 간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저처럼 이 개념이 지금 확실치가 못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건가?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에 로보택시 기능을 넣은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이렇게 박스카 형식의 차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에 새로운 디자인의 차가 나온다. 새로운 디자인. 그럼 신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어느 공장에서 언제 이것을 수량 어느 정도 이제 이 생산을 해내느냐. 예.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나왔을 때도 똑같은데 이제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됐는데 텍사스 공장에서만 지금 이제 먼저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인도량 발표에서도 보셨다시피 램프업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12월에 나왔으니까 뭐 1, 2, 3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뭐 인도량 발표, 생산량 이게 쭉 올라가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 이게 3개월 정도 요 정도 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로보택시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테슬라가 신차를 발표하게 되면은 빠르면 2년 걸려요. 빠르면 2년 걸려서 이제 지금 사이버 트럭처럼 한 뭐 일주일에 뭐 1,000대, 한 달에 그러니까 한 4,000대, 많으면 4,000대거든요. 예, 4,000대가 못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생산을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해갖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로보택시 발표는 사실은 이제 그 멕시코 공장이나 인도 공장 이것을 같이 발표를 하면서 그 큰 공장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막 대량 생산을 해야겠다. 뭐 이게 그러니까 모델 S처럼 이제 고급형 차면 괜찮은데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뭐 정말 대량 생산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공장 체제에서는 이게 나오더라도 한 2년 걸리겠다. 그러면은 개발비는 많이 들어가고 계속 개발비는 들어가고 공장 져야 되고 그동안 돈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 2년 뒤다. 그러면 뭐냐면 실적 반영은 나중의 이야기고 그냥 이 스토리 미래 가치만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이버 트럭 나왔을 때 그 기분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조금 차트 보면서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이 10월 달에 이제 사이버 트럭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니네들 사이버 트럭만 나오면 다 죽었어.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사이버 트럭 나오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왔죠. 어, 그러니까 참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냉정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호재기는 호재인데 주가 반응을 봤을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지 않고 좀 다들 원숙해지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막 무대뽀로 막 몰라 하고 그냥 가보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갔는데 그동안 이제 한 4년 5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시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여성 비하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다들 흔하게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그냥 보통 뭔 모르 그냥 뭐 세상 물정 뭐 무서운 거 잘 모를 때 20대 초반 때 그때는 여성분들이 그냥 시집을 막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30대 넘어가고 이제 40대 되고 하면은 세상 물정을 이제 너무나 많이 알게 된 거죠. 예. 월 뭐 임대료가 얼마고 뭐 가족들 보험료 얼마고 식비가 얼마고 뭐 이런 거 막 전부 다 알게 되니까 아무 남자가 때 막 시집을 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정성을 따지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많이 알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많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빅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3.4% 애프터에 이거 참 너무 적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개몽이 돼가지고 교육이 돼서 월요일날 급등 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걱정들이 너무 많으시구나. 그리고 이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부터도 로보택시 개념이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전 규정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핸들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차라는 것은 이게 공산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 뭐 예전에 이제 차 보면은 백등, 백등이 미국은 노란색 등이 나오게 색깔 규정까지 있었었거든요. 지금도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핸들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거 법에 안 걸리나? 예. 여하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법적인 거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컨셉트가를 내놓는 거잖아요, 일단. 그리고 테슬라는 사실은 이 언베일 행사에서 나온 차를 실제 출시했을 때 이게 사이버 트럭이 처음에 뭐 와이퍼도 없었고 막 그랬죠. 일단은 컨셉트카를 내놓고 이제 출시될 때 기간 동안에 차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손을 보죠. 그 사이버 트럭도 아마 그 와이퍼를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신 기술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바람을 본다던가 레이저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다른 차들보다 훨씬 멋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법적인 절차에 이제 걸리다 보니까 이제 와이퍼를 크게 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셉트카가 이제 8월 8일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가 없다라는 거죠. 아이고 저것도 오래 걸리겠구나.
그런 거고. 그리고 당장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차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될지, 이게 어떤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애플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면, 신형 아이폰 행사를 하면 완성형을 보여주고, 자 2주 후부터 팝니다, 주문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컨셉트카고 2주 후부터 이제 뭐 판매 들어갑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적고. 그러니까 8월 8일 날 한다는 행사,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완전 신차를 보여주는 건지, 새로운 디자인의 새로운 차를 보여주는 건지. 로보택시를 언베일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도 이제 걱정이 많다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두 처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 나왔을 때처럼 그렇게 새로운 차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존 차를, 그러니까 택시가 되려면 문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주고, 그다음에 차 문도 잘 닫혀야 되니까 소프트 클로징 같은 기능도 좀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혼자 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려면,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도 있고 하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죠. 바로 될까? 우리 사실 이 테슬라 주가에서 이제 제일 지금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FSD도 그렇고 이 돈벌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38만 대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을 거고, 여기서 부족한 것을 그동안 2년 매출로 잡아놨던 거, 그런 걸로 막 충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환경 규제 크레딧 그런 거 판 걸로 이렇게 충당해야 되고, 막 충당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안 좋을 거예요, 지난 분기보다는. 그래서 지난 분기 대비 이제 매출도 감소하는 그런 해가 이제 첫 그 분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가적인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줘야지. 근데 8월 8일이면은 지금 4월 6일이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4, 5, 6월 달 동안,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 이걸로 뭐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있을 7월 달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중요한데, 2분기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어쨌든 요번에 이게 맨 바닥을 찍었다, 앞으로 분기 실적이 나아질 일만 남았다 하면은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8월 가서 한다면은 9월 있고 뭐 10월 가서도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막 이런,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는 실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요번에 완전 박살 났고, 이거 실적을 개선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유튜버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쉬운 얘기로 핸들 뭐 없는 자동차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나와도 걱정이에요. 이거 진짜 실현이 되려나? 이런 의심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기술로 사실 핸들 없어도 돼요. 예. 핸들이 없어도 돼요. 지금 혼자서 핸들 막 FCD가 돌리고 다니는데 그 괜히 손에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없어도 될 정도로 잘 달리고 있죠. 없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핸들 없는 차를 이렇게 내놓는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 도로교통안전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허가를 해줬지. 예, 그게 좀 문제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웨이모처럼 법인의 책임 하에서 그것이 이제 돌아간다. 그리고 특정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한다는 전제 하에 돌아간다. 그 지역만 돌아다닌다. 그런 어떤 허가 전제가 막 깔려 있는데 그냥 일반인을 상대로 이 로보택시를 팔아버린다. 그게 가능할까? 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컨셉트카를 보여주는 행사라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 엄청 막 멋있는 자동차를 예전에 로드스터 처음 나왔을 때처럼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려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러니까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이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려면은 FSD 차라리 8월 8일에 이 언베일 행사 이야기보다도 자 FSD 한 달 딱 끝나면 그 즉시 정식 업로드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11 버전이 정식 이제 업로드 기본 업로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이 12.3 버전을 이제 정식 업로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한 달 구독하실 분들 막 이제 바로 막 돈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당장에 이제 현찰이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주가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바로 주가를 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이 주가가 미리 내렸다. 이렇게 읽어보고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차차 이게 잘 되짚어 보면은 어떤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 반영된 거예요. 이건 이 주가의 하락이라는 것은 여기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거의 후 반영으로 내린 거고 악재가 나오고 나서 그 충격으로 주가가 내린 거고 이렇게 이제 후 반영된 거지 뭔가가 선 반영된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주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쁘더라도 나쁠 것 같은 것이 지금 미리 다 반영돼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은 온리 그러니까 후 반영된 거거든요. 악재에 따라서 내리고. 그러니까 보통 테슬라는 호재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상승한 것이 미래의 어떤 일을 먼저 선반영한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게 팩트죠. 사실 다들 아시죠. 갑자기 악재가 나와서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하락을 한 게 아니죠. 보통 그런 하락은 요런 데서 나타나요. 잘 가다가 갑자기 내려요. 미래에 뭔가가 우려돼서 미리 이제 내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펴야 되는 것은 이제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주가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요번에 이제 또 이제 이런 호재가 딱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호재가 던져져 갖고 이 호재가 이제 쭉 올라가다가 좀 풀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내 상승을 하고 조금 밀리다가 이내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제 매수세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여줄지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하락 흐름에서 상승 흐름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재 자체에 빠지지 말고, 이 호재 자체에 이렇게 몰입하지 말고 실제로 가격 변화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할 때는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가져가자. 그래서 참 기대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8월 8일 행사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미리 선반영 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갈지 좀 봐야 되겠죠. 보통 선반영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그 공포심이 선반영돼 가지고 하락했던 적이 있었죠. 이런 경우가 선반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잘 나오니까 올라갔죠. 근데 그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선반영된 거죠, 이게. 이런 거 보고 이제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주가가 후 반영한 거죠.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급등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급등을 한 건 없잖아요. 조금 올라가긴 했어도.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